네, 오늘 미니 설명에 준비한 주제는요.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들의 로망이죠. 의학계열 쪽에 대한 준비 전략을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022학년도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고2, 고1 친구들, 아니 중학생 친구들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을 정리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앞으로의 준비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먼저 올해 자연계열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그런 입시들보다 그나마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올해부터 다시 약대를 학부에서 모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원이 벌써 1,770명 정도가 더 추가가 됐고요. 두 번째, 자연계열 최상위권이라고 했었을 때 보통 학생들 생각이 의치 약한수 이 라인과 두 번째는 나는 의학계열은 아니야 자연계열 공학계열을 선호하고 있어 라고 했었을 때는 설카포라고 불리죠.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같은 이런 학교들도 있고요. 또 하나, 이공계 특성화 대학들이 있죠. 카이스트를 비롯해서 지스트, 디스트, 유니스트 이러한 최상위권에서는 선택지가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추가로 올해부터 한정공대까지 모집하게 되면서 자연계열 최상위권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선택지가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올해 지금 2022학년도 수시와 정시, 자 토탈 의치 약 한수 토탈 지금 6,378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1,713명 늘어난 이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비율을 봤었을 때 대부분 수시 쪽의 비율 자체가 낮은 약대가 55% 정도, 55에서 60% 정도의 수시 선발 인원, 전체 인원 중에서 전체 토탈 다 했었을 때는 58.3%를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요. 정시에서는 41.7%를 선발하게 됩니다. 다른 계열들에 비해서 정시 쪽 비율이 높은 편에 들어가는 형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의치 약한 수를 가기 위해서 정시파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수시 전형 안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게 이 의학계열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정시를 위해서 꾸준하게 준비를 해왔다. 그러면 제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에 라인이 잡힐 거잖아요. 그럼 수시는 그 라인 이상의 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한 지금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수시에는 크게 세 가지 전형을 중심으로 준비를 하는데 지금부터 나는 학생부 교과로 갈 거야, 난 학생부 종합으로 갈 거야, 난 논술로 갈 거야. 지금 먼저 정해놓고 준비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 선택지의 폭이 더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이것저것 해 보시면서 꾸준하게 준비를 하시면서 이런 전형들은요 나중에 원서를 쓸 때 결정하셔도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지. 이게 그래도 자연계열 최상위권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의대하고 치대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건 제가 임의대로 선정한 게 아니라 보통 학생들의 선호도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의대는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보통 서울 이제 상위 5개 대학, 서울권이라기보다는 의대에서도 상위권 5개 대학을 서울대, 연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정도로 학생들이 선호를 하더라고요. 자, 그 모집 인원은 418명입니다. 자, 그 다음 서울 주요 의대로서 고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까지 해서 489명 정도. 자, 그다음 수도권 지역까지 다 통탈했을 때 대략 한 1,000여 명 정도가 선발이 되죠. 그다음 지방 주요 사립대, 지방 국립대, 그다음 지방 사립대 이런 형태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봤고요. 치대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가 이제 속한 지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물론 치대를 이제 치과 의사라는 장래 희망을 가지고 정말 꾸준하게 노력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 이제 저희가 원서 작업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때 이제 느낀 건데요. 치대 같은 경우는 의대 가기는 조금 자기가 불안하니까 치대를 걸쳐서 쓰는 케이스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같이 움직이는 형태로 생각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수시 정시 비율 쪽에서도 수시가 거의 한 60%, 정시가 한 40% 정도의 비율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60%의 수시 안에서도 자, 우리가 정시라고 해서 쓸 때 보통 수능 전형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의치, 한약수, 이 얘네들 의학 계열에서는요.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5개 계열 중에서 5개 계열을 자, 수능이 반영되는 것과 수능이 반영되지 않는 형태로 한번 분류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수시 정시 형태가 아니라 수시 안에서도 수능에 반영된다. 그럼 어떻게요? 수시에서의 수능 영향력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전형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자, 그 수시 전형을 따져봤더니 자, 보세요. 전체에서 의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자, 수능의 영향력이 무려 91.5%. 수능이 반영되지 않는 대학교들은 8.5%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개 계열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봤더니 자, 전체적으로 수능이 반영되는 즉 수능의 영향력이 적용되는 이러한 계열을 봤더니 91.5%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의대, 치대가 가장 높은 편이죠.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약대, 한의대, 수의대 이런 라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 세계합 3 정도. 그런데 세계합 3임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마다 각 전형마다 최저 기준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랬기 때문에 기본 라인 자체는요. 우선 국수영 이 세 가지 주요 세 가지 영역에서 세계 1등급은 확보를 하시는 방향으로 목표를 첫 번째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탐구 영역도 이제 반영이 되긴 하지만 항상 매년 준비하다가요. 이 주요 과목이 아닌 탐구까지 다 포함을 해서 자기가 세계합 3을 맞춘다 이런 생각으로 도전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항상 조금씩 부족했던 것, 즉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수형 이 세 과목에서 세계합 3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다가 탐구는 보험으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탐구가 보험이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수형 형태로 쭉 유지를 하다가 실전에서 수능에서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라도 삐끗을 했었을 경우 탐구로 대체를 하자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탐구까지 잡아서 이 네 개 영역을 다 111 뭐 생각해서 쭉 가져간다. 그런데 주요 과목에서 항상 아슬아슬한 과목이 하나 있어. 그러면은 네, 나중에 만회하기가 많이 힘들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지? 원서를 쓸 때 이미 자기 생각하고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전과 그 우리가 꾸준하게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갭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요. 주변에서 의대를 준비하던 의학계를 준비하던 뭐 선배들 같은 경우 수능 최저를 충족했는데 떨어졌다는 친구는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물론 뭐 한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친구들은 전략 자체를 조금 더 한번 가다듬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학 계열 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마다 수능 최저 라인이 올해는 더 굉장히 다양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뭐 세계합 3이 나오는 학교들도 있는데 탐구 2평이라는 것은 두 과목 평균을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는가 하면 한 과목만 탐구를 반영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혹은 수학 포함해서 두 과목 1등급 이거를 요구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수학 포함해서 세계합 4 혹은 4개 영역 토탈 합 5. 자, 제가 그 일부만 몇 개만 지금 추려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치 라인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형태에서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해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올해 수험생들은 지금 3모, 4모까지 쳤잖아요. 6모, 7모, 9모 때까지 자기가 우선 국수형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1등급, 이것도 아슬아슬한 1등급 말고 좀 탄탄하게 1등급을 유지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방향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이제 보험으로 생각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2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 아직 모의고사를 한 번도 치르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1학년들 같은 경우는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작년에 모의고사 내용들이 있을 텐데 이 모의고사 성적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국수형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해 나가시면은 이 의학 계열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도대체 뭐길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셨을 때 우선요. 성적표, 이게 수능 성적표 예시거든요. 이 수능 성적표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교육청 예시 가져왔으니까 자, 우선은 수능 성적표에서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은 이 등급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뭐 이렇게 등급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 한국사는 제외입니다. 한국사는 제외하고요. 이거는 모집 요강에서 나와 있으니까요. 한국사는 제외하고 국수형에서 우선 111을 찍었다. 혹은 탐구에서 이렇게 내용 나왔다. 탐구도 지금 과목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형태의 학생이라면 우선 이 세 개 합 충족했겠죠. 하지만 만약에 뭐 한 과목 뭐 국어에서 B컷을 했다. 그럼 탐구로 대체해야지. 탐구 평균이 뭐예요? 1.5가 나오잖아요. 1.5가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형태 유지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2, 1, 1.1 이렇게 내용 나섰을 때 수학 포함 두 과목 1등급은 충족을 합니다. 그렇죠? 수학 포함해서 두 과목을 1등급을 맞아라라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충족을 하지만 수학 포함 3개 영역 합사 여기도 충족할 수 있겠죠. 혹은 탐구까지 반영을 했었을 때도 평균이든 한 과목이든 가능하죠. 자, 하지만 4개 영역 등급 합 5. 자, 4개 영역에서 등급 합 5. 만약에 탐구가 한 과목에 반영되는 학교라면 가능하겠죠. 2, 1, 1, 합 5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탐구를 두 과목 평균을 반영하는 학교라면 1.5등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최저학력 기준을 모의고사 성적표를 바탕으로 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 나가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시키다 보니까 최저를 충족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적을까? 생각보다 적습니다. 지금 뭐 나중에 결과지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별외로 서울대학교 수시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역균형 선발의 수능 최저학력 충족자 비율을 한번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각 고등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받는 전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완화를 시켰었지만 2020학년도까지는 3개 2등급, 그러니까 3개 합 6이 아니라 3개에서 2등급을 받아야지 최저를 충족하는 거였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 고등학교에서 전교 2명 안에 들어가는 상당히 우수한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3개 2등급이 안 나올까? 자, 물론 인문계열까지 지금 포함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 혹은 자연계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과탐2를 봐야 된다는, 과탐2 과목을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냥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3개 2등급이 나오는 친구들, 전교급 친구들 중에서 전교에서 공부로 이름 좀 날리는 친구들 중에서 자, 매년 한 2,4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3개 2등급을 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세요. 미충족자 비율, 충족자 비율, 이제 미충족자 비율을 보시면 되는데 대략 45% 정도의 학생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친구들이 세계 2등급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 학교에서 2명 안에 들어가는 친구인데 세계 2등급. 그런데 지금 의학 계열은 뭐였었어요? 보통 세계 합 3위잖아요. 자, 이것도 서울과 광역시와 도 지역으로 전체를 봤었을 때 물론 이제 도시 거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충족자 비율보다 충족자 비율이 훨씬 더 높은 편에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미충족자 비율이니까요. 자, 하지만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충족자 비율이 훨씬 더 높더라. 자, 그러면 만약에 지역에서 내신 등급인 상당히 그 내신을 상당히 잘 관리한 친구가 의학계를 준비하기 위한 방향성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우선 수능 모의고사 이쪽에 집중하시면서 최저를 충족하는 방향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내신만 따서 가야지. 자, 지금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한 8%대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뭐 학교들 라인을 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인원을 따졌었을 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 인원 중에서 약 한 8.5% 정도만 수능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수능 체제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 이러한 형태. 자, 그럼 여기는 어떨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내신 등급, 정말 내신을 잘 받는 친구들, 그런 자신감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만큼 뭐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도 서류도 어느 정도 갖춰진 이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물론 뭐 입시에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아직 이제 올해 수험생이 아닌 고2 이하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방향성, 내가 의치를 준비하고 싶은데 의학 계열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 생각을 하신다면요. 우선 첫 번째 더 많은 학생들을 뽑는 그렇죠. 수능 쪽에 집중을 하시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을 준비한다고 해서 정시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정시로 가시는 대학의 라인을 잡고 그 이상의 대학교의 수시를 준비한다 이 생각과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대학교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방향성 쪽으로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을 때 꾸준하게 모의고사 중심으로 자기 관리를 해가면서 결국 그거잖아요. 모의고사 준비는 꾸준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결국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자료는 저희 그 네이버 밴드의 입시락 연구소 밴드에 PDF 파일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뭐 다른 내용들, 다른 자료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